책임 배차를 하는 회사는 운용을 하는 차량보다 훨씬 많은 물동량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위임을 합니다. 하청을 주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협력사라고 할게요. 하지만 배차를 하는 이제 외부에 노출되는 대부분의 회사가 협력사가 아닌 원청사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된 물량들이 콜바리 시장에도 흘러나오고 협력사들끼리 공유도 하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스 임경민 상무입니다. 자,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 채널을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 또 이 일을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죠. 자, 이런 분들이 화물 시장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가가 올랐을 때 화물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현재는 어떤지, 글로벌 물류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작년 이제 중순부터 고유가 시기 동안 많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기름값이 이제 2,000원이 넘었으니까요. 다행히 이제는 유가가 많이 내려갔고요. 자, 요즘 저희가 체감하는 화물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미리 결론만 말씀드리면 콜바리 시장은 확실히 일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회사 상황은 조금 좋아졌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회사의 상황을 토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먼저 앞서 말씀드릴 부분에 책임 배차, 용차 이 두 가지 단어가 조금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책임 배차는 말 그대로 물동량을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회사, 즉 화주사와 계약을 직접 한 회사가 하는 배차를 책임 배차라고 합니다. 용차는 외부 차량이라고 그냥 아시면 됩니다. 뭐 앞으로 나올 내용에 좀 더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자, 콜 시장의 일이 줄어든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저희가 체감을 했고 해소가 되었던 상황만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중순 이후부터 이제 유가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제 난리도 아니었죠. 예전에 건설 경기가 이제 크게 이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부자재 상승폭으로 인해서 건설사에서 이제 공사 대금 올려달라, 공사 중단하겠다, 이런 게 막 이슈가 됐었죠.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유가가 오르면서 책임 배차를 하는 운송사가 계약한 단가로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책임 배차를 하는 회사는 물량도 규모가 제각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형업체와 계약 체결을 많이 합니다. 여담이지만 일반적으로 웬만한 회사들은 사실 책임 배차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책임 배차를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게 리스크가 엄청 커요. 매달 운송료만 몇십억이에요. 납기를 못 맞춰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책임 배차를 하는 회사는 운용을 하는 차량보다 훨씬 많은 물동량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위임을 합니다. 하청을 주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협력사라고 할게요. 하지만 배차를 하는 이제 외부에 노출되는 대부분의 회사가 협력사가 아닌 원청사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된 물량들이 콜바리 시장에도 흘러나오고 협력사들끼리 공유도 하고 그래요. 속된 콜바리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용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플로 잡았던 일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개인 일이 되다가 또 뭐 뺏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콜바리 시장의 형태를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콜바리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할부가 있는 분들도 많지만 할부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할부가 없는 분들은 단가가 안 맞으면, 운송료가 안 맞으면 최악의 상황에선 일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할부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콜바리의 단점과 장점이 공존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물량이 제일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에 차량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위로는 인천 남동공단, 안산 시화공단, 아래로는 뭐 대구 성서공단이 있긴 하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신항이 있죠. 자, 여기서 여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5톤 차량으로 일할 수 있는 고수익의 일들 중에 가장 많은 노선이 바로 인천 창원, 인천 부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제일 장거리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안 가려고 해요. 힘드니까. 근데 이런 노선도 분명히 어디선가에는 책임 배차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일을 받아서 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어플을 통해서 소비가 되던 협력사 자체로 소비를 하던 일은 많은데 이게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있는 일이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노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전화 주십시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컨테이너 수송 관련 일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어플에 일을 올리는 회사들이 차량이 많으면 단가를 좀 내리고 차량이 없으면 단가를 좀 올립니다. 이렇게 업체들이 단가를 유동적으로 조절을 해요. 어플 단가가 올랐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좋은 거긴 한데 또 이 부분을 노리고 일을 하시는 베테랑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금요일 같이 다음날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의 날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단가에도 이 일이 올라와요. 이게 단가가 내려갔을 때는 사실 코를 안 잡아야 평균 단가가 유지가 되는데, 할부가 있는 분들이든 없는 분들이든 뭐 금요일엔 집에 가야 하니까 나라에서 정해준 단가가 없으니까 이렇게 타협을 해서 운행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기름값이 2,000원이 되는 순간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존의 단가로는 이제 차주들이 유지가 안 되고,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한 단가가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금액을 올려서 차량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용차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타협이고 뭐고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 배차를 하는 회사가 외부 차량 말고 자체 차량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지만 이제 협력사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요. 물량이 많고 또 책임을 져야 하니까 단가를 올려서 용차를 구하거나 어플 시장을 통해서, 아니면 단가를 올려서 협력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 회사의 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는 협력사들이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뉴스에도 나왔죠. 리스크 감당이 안 되니까 사업을 접는 업체도 생겨버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차주분들도 잘못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 안 좋았던 전반적인 화물시장의 상황이었고요. 이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주사하고 단가 협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회사가 버틴 거죠. 재협상이 들어갔을 때 다행히도 작년 9월에 재협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화주사하고 운송료 협상이 안 되면 안 하고 말지라는 개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기름값이 분명히 내려가긴 하겠지만 또 언제 오를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시국인지라. 이제 그러면서 재협상으로 단가가 좀 올라갔고, 또 회사 소속 일하시던 저희 사장님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사하고 이제 같이 버티셨잖아요. 이제 보상이 가는 겁니다. 단가가 오르고 유가가 내려가니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회사와 차주의 보상이 더 커지니까 서로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희 차주님도 이젠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제 이야기가 우리나라 운송시장을 뭐 대변해서 무조건 그렇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입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일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단가가 얼마나 올랐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주 노선이 대구권에서 수도권이에요.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구간이죠. 근데 여기가 285km 정도가 나오는 거리고요. 이게 작년 8월까지 단가가 부가세 포함해서 35만 7,500원이었어요. 이 금액이 우리가 이제 유가 1,500원일 때 기준으로 책정된 단가예요. 이걸 몇 개월 동안 2,000원에 다니신 거예요. 그 단가가 작년 9월 이후부터 부가세 포함해서 41만 8천원으로 올랐어요. 한 건당 거의 6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단가로 1,400원대에 다니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언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지, 나쁜 상황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근데 우린 앞만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원래 금리도 많이 내려갔고 또 유가도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는 결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화물시장의 현 주소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스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스 임경민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